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월트입니다. 자, 댓글 먼저 볼게요. 하나요로스페이스 다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더 담아가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정고점은 뚫었지만 이제 최고점으로 왔는데 그러다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예, 더 담아가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제가 뭐 다른 종목들을 주가가 오르면 팔고 주가가 내리면 매수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요로스페이스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길게 들고 가고 있죠. 주가가 오르든 말든. 이유는 저한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세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안 하는 거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매집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뚫어줬죠. 예, 고점에서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미래를 선도할 기업으로 아주 좋게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어, 뭐 10만 원 위에서 놀아야 되는 기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의 가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코스피 흐름 한번 짚어주세요. 덜굴을 파겠종 월트님이라고 하셨는데, 자, 주가 종합 지수입니다. 종합 주가 지수인데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작년 이제 6월, 7월을 기준으로 고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3천을 10년이 넘게 2천에서 돌아다니다가 뚫어줬는데, 지금 다시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둔화 공포에 2,400선도 안심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다 주가는 특정 테마를 빼고는 다 하락을 하고 있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CPI 지수가 좋지 못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서 그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장을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아요.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런 쪽에서 재미는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맥시멈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악재를 우리는 이제 좀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제 중국 쪽에서 세금 감면을 하는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아서 제철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현대제철과 포스코에서 나쁘지 않은 수익을 냈었고요. 또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풍산이라든지 대창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뭐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올라갔었고,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S오일을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S오일이 많이 올랐죠. 처음에 S오일 투자했을 때 이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쯤에.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유가가 저가를 찍고 계속 오르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이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내년 정도 되면 100달러로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렇게 올랐죠. 이 정도. 뭐 그리고 최근 돼서는 이제 유류 가격이 뭐 떨어진다, 다운을 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뭐 사실 S오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아직도 끝난 건 아니다. 14만 9천 이 고점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천천히 갔지만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매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여로 스페이스도 이러한 부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투자한 기간 대비해서 큰 수익은 아니죠.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작은 수익이라고 볼 수도 없죠. 이게 뭐 거의 한 4, 50% 정도 되니까 작은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다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이제 주가 종합 지수를 보면은 이게 2400선을 뚫고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역사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요? 임진왜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임진왜란. 예, 임진왜란.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전체적인 계속 악재가 나오고 이제 경기가 너무 이제 둔화되고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거를 그 외놈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그 투자의 교훈을 삼을 만한 그런 이제 일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임진왜란이 1592년도 일어났죠. 갑자기 왜 이제 그런 진보한 얘기를 하냐. 예, 조선 뭐 임진왜란 갑자기 뭔 개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교훈을 얻을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다. 여기 이제 일본이고 쳐들어옵니다. 이제 부산을 처음에 점령을 했죠. 이제 서울 한양까지 다 점령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는데 그 이제 7월 달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임진년 7월 달이 상당히 중요한 게 사실 이때 전라도 호남 지방이 이게 점령을 당했다면은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는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소서행장이랑 뭐 가등청정 이런 애들은 이제 또 북진을 하고 어, 제 육군이었습니다. 육군이 이제 호남 지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고바야카와가 내려오다가 각지호 장군을 의령 이쪽에서 만나죠.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다가 금산으로 들어가요. 금산. 자,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전라 자수영, 전라 우수영, 그리고 이제 경상 우수영 이렇게 이제 3군이 있었죠. 3군. 그리고 이제 권율 장군이 있었고 여기 전라 목사로. 뭐 일본군은 왜군은 육군 대장이죠. 고바야카와가 이끄는 한 1만 명 정도가 여기 이제 웅치 쪽을 웅치가 여기죠. 웅치 쪽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견내량 쪽에 와키자와 야스하루가 여기서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이쪽에 웅치가 뚫렸다면은 뚫고 전주와 강주를 점령을 하고 밑으로 자 우리나라 조선 수군을 치러 왔겠죠. 그리고 만약에 야스하루가 와키자 야스하루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싸워가지고 이겼다면은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라도가 사실 이제 곡창지대인데 군량을 여기서 다 생산을 하죠. 이거를 다 잡아먹었으면 우리나라 끝났던 거거든요. 이 전투가 이 이제 7월달이 임진년 7월달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웅치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제 황박이죠. 의병장 황박이랑 김제군수, 정담, 그리고 변흥정이나 이제 나주 판관이든 이봉남 이렇게 이제 장군이 4명 있었거든요. 4명. 이 사람들이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많게는 한 3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한 10,000에서 15,000명 있었죠. 그러니까 10대 1이에요, 10대 1. 10대 1로 싸웠는데, 이거를 이제 지긴 했지만 사실 막아냈다고 봐야 돼요. 엄청난 분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썼냐면, 나무죠? 목책을 3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목책을 세우고, 고지대를 점령한 상태에서 고바야카와 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한 10,000명 되거든요. 이거를 1군, 2군, 3군 나눠가지고 엄청난 분쟁을 했어요. 1군에 황박, 2군에 이봉남이라는 변흥정이 있었고 3군에 이제 정담 장군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다 싸우다가 죽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우리 투자할 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책으로 3단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장군들이 여기 있으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이 인해 전술을 겨우겨우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패전을 했지만 이거를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금산으로 돌아가죠. 자, 투자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투자도 보면은 제가 항상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락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섹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피해를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저가에 싸게 살 수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얘네들의 시대가 오면 주가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피해로 그거를 이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아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금 비중 늘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늘립니까?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거를 뭐 빼라는 건가? 그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금 그 응치 전투에서 이런 식으로 3단형으로 이렇게 목책을 세운 다음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군인 거죠. 이렇게 주가가 종합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는 거를 일본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분산해서 주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죠. 영리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한동안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지금 이평선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하루 이틀 만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질 거예요. 종합 주가 지수. 근데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가면 또 이제 밑으로 가면은 위로
위에 가면 이제 이치가 있습니다. 이치에서는 이제 권율이 있었고, 그리고 황진 장군이 있었죠. 근데 이치 전투는 그나마 좀 나아요. 이거 한 1500명, 2000명 있었는데 상대방도 뭐 한 3000명? 조금 더 많았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막아냅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이게 뚫렸으면 사실 이제 전라도가 엄청나게 위험해졌겠죠. 이 전라도 부분 호남 지방이 이것도 사실 진짜 이걸 안 막아내면 안 되는 전투였어요. 이게 이제 거의 뭐 신입 장군의 배수진만큼이나 진짜 절박한 전투였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 막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금산이 이제 또 탈환당할까봐 이제 제6군이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퇴를 하면서 겨우겨우 막아내고 결국에는 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황진 장군은 원래 이제 현감이었거든요. 종육품이죠. 현감 정도면. 근데 이제 종이품이 되면서 이제 병마절도사가 돼요. 충청도 쪽에.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진주성에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뭐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으면 육군에는 황진 장군이 있었다. 권율 장군과 뭐 황진 장군, 각제호 장군 뭐 되게 이제 유명한 장군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이 계셨고 여기 이제 우수영에는 이혁기 장군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상우승에는 이제 원균이 있었죠. 원균. 이렇게 이제 그 세 군이 있었는데 어, 견예량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 고성이랑 뭐 거제도 사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견예량 쪽에 일본군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와키자카 야사오르랑 구키 요시다카. 뭐 결국에는 이제 자수영에서 선발대가 배가 한 두세 척 가가지고 미끼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끌어내가지고 한산도 쪽에서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우수영과 경성 우수영이 이게 날개 역할을 하면서 대포를 이제 일제 사격을 하죠. 우리나라 판옥선은 대포를 쏴기에 정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일본 배나 이제 명나라 배랑은 틀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두드려 패가지고 세계 4대 해전에 한산도 대첩이 들어가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순신 장군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만약에 주식을 하셨으면은 이순신 장군만 보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이순신 장군처럼 해야 된다.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이랑 원균이랑 논쟁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싫었던 거죠. 원균이 맨날 이제 그 시기 질투로 맨날 깔보고 뭐 자기보다 어린 놈이 자기보다 상관이고 하니까 기분도 안 좋았을 거고. 그러니까 원균은 맨날 이제 육지에서 싸워야 된다. 이순신은 육지에 들어가기 전에 대포로 함몰을 시켜야 된다. 함선을 대량으로 죽일 수가 있고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자, 원균이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손조가 사실 이제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전쟁이 발발할 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다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일본 정벌까지 원했어요. 사실 손조가. 자기 대해서 일본 정벌까지 어느 정도 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균의 입장은 그런 거죠. 결국에 일본까지 점령을 하려면 육지에 내려서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훨씬 왜소한 일본군이, 외놈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겠냐. 이 조총을 몰랐던 거죠.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 잘 몰랐죠. 화나 낼 줄 알고, 그 다혈질에 단순 무식하고, 자기 공 챙기기에 바빴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참 대단한 게 엄청나게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난중일기에 보면 이제 백의종군을 하는 그 가중에 사실 얼마나 선조에 대한 원망이 많았을까요? 이미 10번이 넘는 전쟁을 치렀었고, 그쵸? 다 이겨줬는데, 백의종군까지 했어요. 백의종군까지 하고, 내 때문에 다 살아남았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서러웠을까?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난중일기를 보면은 엄청나게, 어, 이성적으로 써내려갔다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제가 항상 해야 된다는데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예. 사실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결국 우리 돈을 투자라는 것 때문에 이성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원균처럼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삘에 받아가지고 이 종목 좋아 보인다고 사버리고, 예. 이 종목이 지금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으니까 들어가자 뭐 더 많이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님이 그랬습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싸우기 전에 이미 준비 태세를 다 갖추고 적과 맞이해서 싸운다. 근데 패배하는 군대는 이미 싸우고 난 다음에 승리할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어떤 종목을 산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고 기반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산 다음에 물리고 나서 이 내가 다시 빠져나올 만한 호재가 있는지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샀어. 그리고 물려. 주가 갑자기 막 갭 하락을 한다든지 하면서 나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이게 다시 내가 탈출할 만한 그러한 이제 건덕지가 있는가 그거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는 장수들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 싸워놓고 이길 방법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패배하는 장수들은. 원균이 딱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천령에서 모든 군대를 다 날려먹고 죽죠.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악재와 코스피 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게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다. 예. 그러니까 이 하락세를 최소화하는 거, 이걸 이제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제 웅치 전투에서 정담과 황박 장군이 했었던 그런 이제 목책 전술 있죠. 예, 목책 전술처럼 이렇게 이제 계단식 분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좋은 종목이면 주가 떨어지면 더 싸게 사는 거죠. 나중에 주가 오르면은 더 오히려 플러스 그 효과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패닉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패닉장.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가가 저도 지금 한 40% 하락한 게 있어요. 뭐 초록뱀이라고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 40% 하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팔 거냐 힘들어할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처럼 최대한 이성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투에 나와서 이겼다. 승리를 했다. 그 승리는 최대한 빨리 있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도취돼가지고 경솔해지고 실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단타만 쳐서 한 40% 수익을 냈는데 그 다음 날에 마이너스 30%가 났거든요. 단타 쳐서 한 40% 수익 내고 그 다음 날에 다 잃었어요. 거의 다 그냥 다 개냈거든요. 다시 이제 또이또이가 됐는데 승리에 도취가 됐다는 거죠. 예, 이성적으로 했다면 무리한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성적으로 투자하고 일단 투자도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 깡다구가 있어야 되고 어, 최대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투자 위주로 가야 된다. 아니 이렇게 하락을 하는 장에서 공격적인 투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계좌를 하나 더 이제 가지고 나올 건데 일단 뭐 삼성증권이나 아니면 키움증권을 하나 더, 지금 키움증권 하나 있긴 한데, 하나 더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특히 젊은 사람들 있죠. 20대, MZ 세대 중에서도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이, 투자하기 좀 좋게, 그 교본처럼 제가 투자하는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 나가면서 한 20년 프로젝트 해가지고 10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로 음, 꾸준히 들고 갈 계좌. 예. 이건 이제 모아가는 계좌라고 하겠습니다. 적금 넣듯이 모아가는 계좌를 하나 해가지고 같이 이제 투자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계좌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면 사실 이제 사고 안 볼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 지금 대신증권인데 이거는 대신증권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이제 우리 가족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인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 보여드릴 수가 없고 1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이거를 불려 나갈 수 있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그 무기가 되는 거는 그 시간이죠, 사실. 시간에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서점 가면 그런 좋은 책들도 많죠. 그런 이제 대가들의 책. 그런 거 전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즙짠해서 짠해가지고 살아남는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거고, 저 사람도 저렇게 됐으니까 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범인들은
그냥 정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 계좌를 뭐 어디 일단은 증권사로 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은 조만간 할 건데 그 산 종목도 다 보여드릴게요. 사가지고 지금 뭐 이번 달에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투자금을 넣었다. 예, 그 적금 넣듯이 넣는 거죠. 10만 원, 20만 원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그 이거 근데 2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이거든요. 그쵸? 주가 10배 오르면 2,400만 원 됩니다. 그쵸? 3년 동안 모아가면은 3년 동안 안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쵸? 뭐 한 7천, 7,200 정도 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주가가 그동안 하락했을 수도 있고 그쵸. 3년 동안 뭐 720만 원 정도, 뭐 700에서 800만 원 모았다 쳤을 때 10배 오르면 8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한 종목들도 보이고요. 제가 진짜 미래를 좀 주도할 만한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제가 많이 놓쳤던 것들, 실제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일단은 카카오가 있고요. 제가 그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한 8배에서 10배 진짜 수익 낼 수 있었는데 못 낸 종목들 말하는 겁니다. 카카오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삼바죠. 신풍제약 있죠. 아, 신풍제약은 안 팔았으면 40배 먹는 건데. 그쵸?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라 그 효성 TNC도 있고 LG화학도 제가 100만 원 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20만 원, 30만 원 할 때. 시총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오면은 한 100조까지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시총이 2, 30조밖에 안 됐었거든요. 25조였나? 그럼 최소한 75조에서 100조 사이는 가야 되는데 그럼 주가가 4, 5배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도 그렇게까지 갈 줄은 사실 몰랐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랑 뭐 그리고 아프리카를 2만 원대부터 봤거든요. 아프리카가 사실 그때는 그 가치를 몰랐어요. 아, 저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건가? 그 당시에는 왜 유튜버가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왔던 시기는 아니었고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관심 가졌던 건 2015년이거든요. 아프리카. 2015년도 주가를 보면요.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입니다. 올랐다 떨어지던 시기였거든요. 올랐다가 떨어지던 시기였어. 2만 원대. 그러니까 4만 원 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쵸? 아,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관심을 가졌냐면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10대 애들이 급식들이 아프리카로 결제를 참 많이 한다. 하나의 문화가 됐다. 그 당시 유튜버가 우리의 문화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놓쳤죠. 이거 뭐 40%밖에 수익 못 냈죠. 결국 여기서 수익 냈잖아요. 이거 그냥 단기 수급만 보고 이렇게 갔잖아요. 20배가 넘게 10배 넘게 갔어요. 10배 넘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을 꾸준히 투자를 했다면은 이게 이때 오르기도 하고요. 떨어지기도 하죠. 물론 이렇게 많이 오르면 팔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떨어지기도 하죠. 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이제 이런 파도에 우리가 그 너무 이제 영향을 안 받았었다면은 사실 이제 이때부터 뭐 제가 달에 50만 원씩만 넣었어도 이게 얼마죠? 이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달에 50씩 넣으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될 것 같은데. 물론 올랐을 때도 살 거고 떨어졌을 때도 샀다 가정하면은 그러면 뭐 한 7배 먹었다 할까요? 그러면 2억 넘죠? 2억이 되는 겁니다. 2억. 예. 아니, 이렇게 저거 많이 올라가겠다 했는데 너무 일찍 팔았거나 혹은 안 샀거나 해서 날렸던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제 눈에도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우주 산업 관련주 그런 방산주들 있죠. 그리고 건설주들이 제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많이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 덱스터를 4천원대에 샀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샀죠. 이 너무 아까워요, 진짜. 덱스터도 4천원대 샀다가 아니 실적이 좋아질 게 너무 보이는데 주가 너무 바닥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4천원대 이거를 이때 19년도인가? 이때 좀 갖고 있다가 주가 한번 올라서 팔고 또 여기서 4천원대 샀다가 이게 4천원이거든요. 좀 올라서 팔았어요. 이거 팔았는데 메타붐이 부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받을 때 다시 산 게 이 자리죠. 조정받을 때 산 게. 그래서 이거 어쨌든 뭐 한 200% 정도 수익이 났긴 했는데.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음. 그
좀 깝깝하죠. 투자하는 게. 이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뭐냐. 어, 이런 그 투자 성향인 것 같아요. 투자 성향.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이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이제 큰 거를 먹는 거죠.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런 거. 미래 성장성이 있고 지금은 주가가 하락되어 있지만 그런 이제 진주들을 찾아내가지고 보석들을 찾아내서 나중에 가공이 되고 세공이 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려면은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안목을 키우려면은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뉴스를 보고는 우리가 공시정보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공장 증설을 한다든지 R&D 투자가 들어갔다 이러한 업체들 있죠. 나중에 한 4, 5년 뒤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제 그 뉴스들을 많이 봐야 돼요. 단기적인 시세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단기적인 시세로 차익을 내고 나오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리고 뭐 기술이라고 해봤자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 이게 사실 기술이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건 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부분, 이게 왜 장기적인 투자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뭐 한 10개월 있다가 주가가 한 40%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초록뱀 지금 그렇거든요. 어, 그때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단기로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이제 수급주들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분들도 많죠. 그러한 분들은 이거를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흐름은 어떠냐 하면은 뭐 지금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계속 무슨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쵸. 뭐 점령 이러고 우크라 장성들 폭사 이러고 방산주가 또 흐름이 좋을 수가 있죠. 이러면은 그쵸. 음.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 그쵸. 그럼 금리 관련주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은행은 안 망하잖아요. 은행은 금리 올려버리면 되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는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도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떨어졌죠. 뭐 이거 좀 올랐다 하지만 2,50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 비덴트 이런 거 지금 많이 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그 마진이 남는 회사인데 싸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해서 나올 때 주식을 사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맞다 생각해요. 이런 거 이제 사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을 기약을 하고 긴 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그 이제 세컨 계좌는 아니고 그 다음 계좌인데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를 할 때 이런 거를 샀어요. 저는 이번 달에는 이거 20만 원 투자했고요. 뭐 몇 주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샀는지 그때 당시 내가 샀던 그런 감정들 왜 샀을까 이거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면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는 이제 뜻인데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그 나오네. 여기 스태그플레이션 나오죠. 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여기서도 또 성장 위기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진행을 하는 뉴스가 또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신성장 쪽에 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이러한 쪽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좀 유심히 볼 수도 있는 거죠. 대기업이 이끈다고 하니까. 제가 항상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는 좀 피해가 컸지만 그래 좋게 보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올릭스도 좋게 보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뉴스들을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통령이 이제 용산을 서울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러한 이제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개발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설 관련주들이 뭔가 수혜를 받을 만한 게 있는가 이러한 걸 빨리 서치를 해야 돼요. 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예. 그냥 운으로 내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거 오를 것 같은데 해서 막 30%씩 먹고 나오겠다 이런 그러한 이제 1차원적인 그런 원균 같은 마인드로 투자를 하면은 그냥 계산 녹아내립니다. 단기 투자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단기 뭐 골든 크로스가 되는 것도 단기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뭐 단기적인 수급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매수를 많이 한 거는 지금 매도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매수를 이제 국내 기관이 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에이스테크라고 하면 통신 장비 관련주죠. 에이스테크도 주가 많이 하락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에이스테크 한번 볼까요? 자, 에이스테크도 보면 주가 많이 하락했죠. 예, 바닥에서 거래가 조금씩 터지고 있네요. 이 장비 업체고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회사고 유통 물량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살까? 왜 이렇게 많이? 자, 봅시다.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네요. 거래량 많은데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보면은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 있고요. 기타 법인이 많이 팔았어요. 기타 법인이 제일 잘 아는 애들이 아닐까. 근데 이걸 왜 바닥에서 팔까? 이런 거에서도 또 우리가 빨리 서치를 하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저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저 같으면 에이스테크 이제 가격대가 거의 이제 삼각 수렴을 하는 거의 초 밑단 부분과 거의 이제 근접하기 때문에 반등세 기술적 반등세로 이런 거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길게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적자 회사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단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을 제가 계속 사고 있지만 새로운 계좌에도 이거를 넣을 겁니다. 이거 삼성중공업 왜 넣을 거냐 하면은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쨌든 그동안 계속 적자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적자인데 그 적자폭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바닥을 다졌고 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큰 변동성도 없지 그냥 이렇게 이제 잔잔한 파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준은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게 1, 2조밖에 안 되잖아요. HMN 보세요. 지금 뭐 25조 됩니까? 13조네요. HMN 13조고 삼성중공업은 1, 2조밖에 안 되죠. 삼성중공업은 5조죠. 5조구나. 죄송합니다. 자, HMN 볼게요. 왜 이렇게 안 되리란 보장이 없죠?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지금 이게 지금 아까 15조인가 그랬죠? 13조, 13조.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13조면 이게 5만 했을 때는 이제 26조였다는 건데. 그쵸? 그러면 이게 몇 배가 상승을 했나요? 2,000원일 때는 그러면 시총이 얼마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가요. 이거 이때도 뭐 이렇게 오를 줄 알았을까요? 이때 뭐 계속 부채 비율 계속 늘어난다고 난리였는데. 당연히 이제 선수금이 작고 나중에 들어와야 되는 돈이 크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쵸? 그러한 부분이 차곡차곡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해소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계약금을 이제 다 받게 되면은 또 이거를 밑에 업체들한테 또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 그 구성이 흘러가는데 지금도 뭐 보면은 그 주가는 안 올랐지만 어쨌든 부채적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여기까지는 갈지 몰라도 뭐 이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이게 사실 제 영상이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1, 2년 할 게 아니고요. 10년 해야 되고 20년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가져가는데 20년 동안 어떻게 감정적으로만 투자를 합니까? 이성적으로 투자를 한 80% 가져가고 20%만 감정적으로 충분히 돈을 지켜요. 이걸로 이제 내 단기 투자의 실력을 늘려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조사해보고 이런 기법을 연구해보고 옛날에 저런 차트들이 났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 이러한 호재가 났을 때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한 단기적인 시세를 20% 정도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왜 근데 80%나 가져가야 되냐? 이성적으로. 최대한 이제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고 돈을 잃으면 안 되죠. 돈을 잃으면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만두지만 뭐 이거 신용 땡길 수도 있는 거고 눈 돌아버린 사람은.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ABL 바이오도 일단 제가 고민 중입니다. 뭘 먼저 일단은 살까? 한 달에 한 10만, 20만 원만 넣을 건데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계좌를 까서 젊은 친구들과 같이 가져가 볼 거거든요. 한 10년, 20년 동안. 그럼 저는 이제 할배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현실적인 투자 아닌가요? 뭐 20대 애들 그 직장 월급 받아봤자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뭐 투자해봤자 뭐 10만 원, 20만 원이 될 건데 한 달에. 나머지 돈은 여자친구 만나야죠. 맞죠? 술 마셔야 되고 뭐 명품 사야 되고
자동차 할부금 내야 되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같이 가보자고, 현실적으로. 먹을 거 다 먹고 남는 돈으로. 저는 이제 에이비엘 바이오도 지금 이거 10조 원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아직 바닥이에요. 아직 제대로 된 시세도 한 번도 안 나왔다. 어. 근데 이제, 그, 저기 뭐냐. 내지랑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출도 하고 있고, 그쵸? 미래에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질환 쪽으로 시장이 많이 커질 거다. 그 치매가 걸리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알츠하이머 걸리고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10억 가까이 들죠, 거의. 예. 1년, 2년이 뭐 2, 3억씩 깨지니까. 그렇죠. 그러다 한 10년, 한 10억 정도 들 때 정도 되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당시 2002년, 2002년, 2003년도에 우리나라 젊은 층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때 일할 수 있는. 지금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는데, 20년 지났죠? 한 10년 더 있으면은 다 은퇴하고 뭐 맞죠? 그때 3, 40대였던 분들 이제 노령층으로 빠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식습관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 서양식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뇌질환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건데 그쪽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ABL 바이오가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돈도 벌고 있고 그리고 뭐 이중항체 기술이 아주 우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한두 개만 성공해줘도 주가는 20만 원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을 많이 보여주는 업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H7B도 있죠. 원래 모터 팔던 회사가 그 파이프라인을 이런 바이오 쪽으로 하면서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20만 원까지 가고 이랬었는데 가능할지는 몰라요. 근데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확실하다고는 말은 못하죠. 제네신도 그렇게 빠그라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놓고, 그쵸? 뭐 한 5배만 가도 1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팔아도 되는 거고, 그렇게 시드머니를 늘려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뭘 먼저 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조금 조금씩 사서 그쪽에 넣어 놓을 거고, 그리고 뭐 일진아이솔루스 이런 업체들 지금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냥 딱 그 매출 대비해서 10배 정도 지금 되죠.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출 한 3천억 나와 3천 1천억 나오나? 지금 일진이. 그쵸. 1천억 정도 나왔죠. 1천억. 음. 근데 뭐 이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시총이 1조인데 매출 1천억이면 퍼가 지금 몇 퍼란 말입니까? 이런 거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저거를 내가 왜 안 샀을까 했던 종목 중에 뭐 비슷한 성향을 일진아이 솔루스가 가졌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또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도 스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다수 다 포함이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이거 봤는데 맞았나 보네요. 위믹스 뭐 3.0이갖고 이게 내용을 제가 안 봤는데 뉴스를 딱 잠깐 봤어요. 그 제목만 살짝 보고 제가 지나갔었는데 저도 지금 읽는 건데 위믹스 메인넷 3.0을 통한 블록체인 메가 생태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나섰다라고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3.0과 위믹스 3.0 핵심 동력이 될 스테이블 코인 세 가지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 나일, 위믹스 디파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6월 19일 기사죠. 어제 건데 어, 이런 거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또 생각해보면 룽투 코리아가 이 호재가 될 수가 있죠. 지분 한 10%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룽투 코리아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예요. 이런 거는 좀 사모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룽투 코리아도 뭐 망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수익도 좀 많이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시기다. 예. 이렇게 전체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 경기 둔화가 계속된다 해서 코스피가 계속 하락한다 해서 코스닥이 하락한다 해도 테마를 받는 업체들은 다시 올라가죠. 물론 그 힘이 좀 약할 뿐이죠. 예. 매수세가 좀 약하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요런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NFT 관련해서 이러한 업체들 또는 이제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있죠. 이런 업체들은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성장을 계속해 나갈 섹터라는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많이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인공인간, AI 인간 뭐 이런 관련주들 있죠. 그런 업체들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일단은 많이 하락해 있는 거 위주로 좀 살 겁니다. 예. 그 중에서도 실적 괜찮은데 주가 이렇게 하락돼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번에 이제 지능기업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능기업을 보시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렇게 사실 하락할 만한 이유가 별로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냥 이제 빠지는 거죠. 예. 빠지는 건데,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좋아요. 매출도 좋고, 매출 4천억인데 영업이익도 올랐고 한데 이제 시가총액 2,600억밖에 안 되죠. 예, 자본금도 727억이 있어요. 예, 그렇죠. 순이익이 상당히 높게 잘 나왔고, 무슨 뉴스가 있을까? 예, 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가? 뭐 시비 때문인가? 음? 음, 어쨌든 주가 너무 하락돼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런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그 이제 뭐 10만 원, 20만 원 사는데 이어서 뭐 10% 떨어져봤자 9만 원 되거든요. 맞죠? 결국 이런 데서 모아가는 거예요. 예. 뭐 1년, 2년 모았다가 이거 먹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먹으면은 회사는 괜찮은데 주가 바닥이니까 이거는 이제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거의 이제 옛날 차트들 다 봐도 바닥이 이 부분이거든요. 1,500원 선, 1,600원 선이 바닥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가지고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그냥 1년 들고 가고. 14년도에 계속 모았다면 만약에 이거 계속 모았으면은 15년도에 그냥 팔면은 50만 원, 600만 원 모아가지고 300% 400% 수익 냈으면 2,400만 원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한 1, 2년 있다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돈을 모으지. 뭐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뭐 급등주 따라서 들어가면은 못 이겨요. 아까 그 이순신 장군님이 그랬잖아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싸우는 장수가 이기고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어떻게 이기지 이걸 생각하는 장수들은 진다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이제 옛 조상님들한테서 그 뭐 지장이든 아니면 이제 우장이든 전부 다 배울 점이 다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 참 그 이순신 장군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만 적이었습니까? 명나라도 적이었고 그 조정을 잡고 있던 서인들도 다 적이었죠. 서인들. 예. 뭐 있죠. 윤두수 있었고 나중에는 유성룡도 결국에는 그 선조가 계속 저기 뭐냐 그 이순신 장군 죽인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뭐 전하 뜻대로 하소서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뭐 오리 이완익이 그거를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막아냈지만 모든 사람이 적이었어요. 예. 원균도 적이었고 여기 명나라 뭐 유정 진린 다 적이었고 일본 적이었고 조선 임금도 적이었고 외로운 싸움을 했는데도 23전 23패 불패 신화를 이뤄냈죠. 진짜 치밀하게 전쟁을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치면은 국가 존망의 위기가 있으니까 엄청난 공부를 우리도 여기서 이제 배워서 투자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공부량과 엄청난 치밀함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떨어질 거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이 떨어지거든요.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방어적인 태세로 분할해서 들어가는데 다만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다 올라가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면 지금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예. 제 지금 초록뱀 미디어 40% 마이너스 났다 했죠. 사실 제가 봤을 때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40% 마이너스 났지만. 근데 그전에는 또 100% 수익을 냈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물린 거지. 근데 기회다.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예.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걔 누구죠? 그 하이브입니까? 하이브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하이브도 이제 역사적 저점인데 사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BTS 해체 안 한다면서요? 잠깐 쉰다면서요? 예. 그럼 기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또 역발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이브 BTS를 키워냈는데 물론 그 정도 파급력을 가진 가수를 또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글로벌 해자죠.
예. 아리아나 그랜데가 하이브 또 소속이죠, 이제. 음. 그렇다면은, 이는 좀 싸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다가갈 수가 있다 생각해요. 자, 룬드 코리아도 시세 분출 전에 주가가 항상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 그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샀어요. 룬드 코리아를 조금 더 샀습니다. 예.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갔던 기업이죠. 뭐 물론 위에서 물린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이런 데서 사는 거죠. 사가지고 뭐 팔고 이번에는 뭐안 팔았는데, 그 비중 얼마 안 남았었잖아. 30% 20% 갖고 있던 거 얼마 안 남아서 안 팔았는데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더 샀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다 박스인 것 같아서. 그럼 리믹스 해갖고 뭐 호재 터지면 룬드 코리아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우리 그 조상님들의 어, 그 역사에서도 우리가 투자에 그다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 어떻게 투자하는 게 현명한 투자인가? 어, 자, 너무 눈앞에 있는 이득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